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노노게라, 노땅, 노털, 개털, 꼰대 해병의 라떼 쫄병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와 같은 어느 과수댁 얘기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. 저놈은 어떻게 그 과수댁 얘기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. 저놈은 군대 생활 안 하고 무슨 과부 조합장이나 했나? 예, 과부 조합장 했죠. 회원 없는 조합장. 그만큼 이제 제가 걔 누구야, 이번에 저 대통령 나왔던 라인 나우 하던 친구 누구죠? 허경영이처럼 저 군대 생활을 안 하고 그 박정희 비밀 특사 노릇했는지도 모르죠. 아주 그 신기한 사람인데. 예, 예. 그 과수댁 얘기, 어저께는 이제 과수댁 남편하고도 아는 사이였다고.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는 사이에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과수댁이 됐으니까 그 사이가 얼마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아주머니의 그 불타는 욕정은 막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. 근데 그 군수 선임하사하고만 그 로맨스가 핀 게 아니고 전번에 그 전에 그보다 어린 젊다고 그래야 되겠죠? 해병대 하사하고 사랑을 또 했다고들 얘기 듣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해병대 하사 그러면 군대 간지 몇 년 안 되는 어린 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. 해병대 하사는 그때 당시 진급이 안 돼갖고 진급도 시켜주지 않고 제대도 시켜주지 않아요. 네? 진급도 안 시켜주고 제대도 안 시켜주고 어쩌라는 말이냐고 이걸. 네?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인원 구조상 진급할 틈이 없어요. 그 피라미드로 내선 아래는 너무 많은데 위로 올라갈 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 하사 달고 10년씩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보통 5, 6년 이상은 기본이에요, 그냥. 그러니까 육군 중사 상사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10년짜리도 허다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하사 하나는 부대장님께 얘기해도 안 되고, 그러니까 휴가를 내서 그때 대방동에 해군본부가 당시 그때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찾아가서 자기 제대시켜달라고. 근데 제대시킬 조건이 없는 거예요. 조건이 안 맞아요. 그러니까 그분이 택한 게 뭘 택했냐면 부적격자. 너 같은 사람은 군대에 있으면 안 돼. 그 부적격자로 제대시켜줄 수 있다고 하니까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서 제대하고 나가면서 얼마나 그 화나는 얼굴을 하고 가는지.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적격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면,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갖고 나가면 일반 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. 군대 생활에서도 적응 못한 놈이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. 근데 그때 당시 그분은 수의과대를 다니다가 오신 동물들 치료하고 그런 수의과 있죠. 왜? 에? 출산도 도와주고 임신도 시키고. 그러니까 해병대를 잘못 온 거예요. 그러니까 해병대가 어떤 데인지 모르고 들어봤는데, 들어와서 단기하사, 그러니까 육군에도 단기하사 있죠. 병들하고 똑같은 시간만 채우면 제대시켜주는 단기하사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장기하사가 된 거예요. 장기하사는 이제 일정한 복무 기간도 지내야 되지만 그 위에 진급을 하면서 속된 말을 말뚝을 박는 거죠. 네. 근데 그때 당시 자원이 부족하니까
저 병무청에서 그랬는지 해병대 사령부에서 그랬는지 누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지 어찌됐건 장기 하사로 들어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기 하사에 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. 그럼 뭐 군대라는 게 장기 하사로 들어왔으니 안 놔주는 거예요. 그래서 얘기가 또 잘못 샜네요. 그래서 그 해병대 하사하고 먼저 제일 먼저 바람이 났던 거죠. 근데 그 해병대 하사가 근무지가 어디냐면 제가 근무했던 그 섬은 전체 섬이 이렇게 있다고 바다에 둘러 있지 않습니까? 이 전체가 다 부대예요. 이 섬 전체가. 그러니까 여기 민가도 있고 그러지만 민가는 있는 건 있는 거고 그 민가 옆에도 다 진지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어 갖고 사실상 그 민가와 부대가 구분하기가 참 애매해요. 물론 이제 저 주민들이 많이 산 데가 마을이긴 한데 그 주변에 다 진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 첫 번째 사랑을 나눴던 첫 번째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거는 소문 나기를 그 하사가 바로 마을 옆에 있는 그 대공진지 그 발칸포 아시죠? 그 요즘 뭐 TV 같은 데서 가끔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 예전에는 저 승전포라 해서 HMG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총알로 몸 맞으면 몸이 부서지죠. 총신이 4개가 이렇게 달려갖고 한번 방에서 다니면 총신 4군데에서 이 주먹 이만한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항공기를 떨어뜨리고 아니면 뭐 저기 장갑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도 박살내고 그러는 거죠. 근데 총신이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으니까 물론 탄약 소모량도 엄청나죠.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근무하던 78년도 가을 때부터 거기에 그 총신 4개 달려있던 승전포를 발칸포로 교체했어요. 발칸포는 이제 이렇게 저 파이프가 총열이 6개인가 이렇게 딱 붙어 있었고 드륵 돌아가면서 쏘는 거죠. 그러니까 엔진이 달렸어요. 모터가 달려갖고 이제 이건 뭐 탕탕탕탕 하고 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재봉 틀 박듯 드륵 하면서 총알이 날아가죠. 그러니까 총알이 엄청 날아가는 거죠. 모터가 달렸으니 오죽해요. 기관총도 많이 날아가는데 그 발칸 포대가 근무하던 발칸 포대가 바로 지금은 이제 그 섬에 저 앞에 항시 배를 댈 수 있도록 저 앞에 그 어느 섬에 저기 선착장이 마련돼 있고 거기 선착장하고 본섬하고 사이는 다리를 와서 연육길하래죠. 연육길로 와서 항상 물이 차던 물이 빠지던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게. 근데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물이 빠지면 그쪽 그 선착장 그 섬에다 배를 대고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경운기나 아니면 저 군인들 타는 트럭을 타고서 한참을 짐을 이고 지고 와야 되거든요. 그때 당시는.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뭐 마을 버스도 생긴 모양이더라고요. 참 세상은 이제 변하고 있죠. 그래서 그 하사구의 그 첫사랑인지는 모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첫 번째 그 과수대기 교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하사에는 미혼이었어요. 하사라고 그러지만 걔도 한 뭐 거의 30살 남짓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. 근데 걔는 그 섬이 있으면 이제 섬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농민들은 거기 영농 출입증을 끊어서 초소마다 통과하면서 가야 되고, 근데 걔가 봉우리가 이게 봉우리라면
마을 가까이 있는 이봉우리에 있던 애를 저기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봉우리로 옮겨갖고 교체를 했죠. 그래서 이제 그네들의 사랑이 끝났고, 알게, 근데 제가 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. 그 아들이,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. 오늘 그 과스댁의 그 첫 번째 남자,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, 과스덕의 그 로맨스가 이거 참 그러네. 이렇게 말을 하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곤란한데, 어찌됐건 저 동네에 알려진 거로선 그 발칸 포대의 포대장 하사가 과스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사랑이 아니었냐,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얘기도 들어주시냐고 귀 거슬리셨죠? 그러니까 옛날 78년도, 79년도, 80년도의 얘기니까요. 저놈이 옛날 얘기 했구나, 그렇게 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좀 꼭 눌러주세요.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도 좀 그게 필요하네요. 자, 좋아요와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는 거예요. 볼 때마다 누르시면 해지가 됐다가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,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고 좋아요는 건건이 눌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